자, 이 김학의 사건의 본질이 뭐냐? 이거를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공장에서 양지열 변호사가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처음에 김어준 총수께서도 개괄적인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뭔가 좀 본질에 대해서 딱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제가 시원하게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학의 사건은 철저하게 권력기관에 의해서 은폐, 축소된 사건이다. 그 근거로 SBS의 박원경 기자라는 분이 취재파에서 이런 걸 썼어요. 중요한 거는 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왜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다. 당시에 압수수색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압수수색이 정말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사 의지가 없었고 덮으려고 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김학의에 연루된 다른 공직자는 없었느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수사 초기에 고위 공직자의 성접대 의혹으로 불렸었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외에 다른 공직자 이름도 거명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 고위 공직자의 성접대 의혹이 아니라 김학의 성접대 의혹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당시 이 검찰 법무부 쪽의 핵심 라인에서 이 언론의 보도를 마사지한 겁니다. 김학의 한 명만 남게 됐죠. 이것이 검찰 간부들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사 은폐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대검 진상조사단이 송치된 자료 중 디지털 자료 3만여 건이 송치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그랬더니 그것이 경찰에서는 이제 다 보냈는데 검찰에서 그걸 뭐 은폐한 거 아니냐, 이게 서로 핑퐁 게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3만여 건의 디지털 자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디지털 자료, 쉽게 말해서 동영상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거는 추측해 보건데, 당시에 그 업자인 윤모 사장이라는 분이 뭐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해서든 아니면은 관련 검사들을 협박하기 위해서든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로든 이렇게 CD로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김학의만 이렇게 집중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자꾸 덮이려고 하느냐, 김학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자, 피해 여성은 분명하게 성접대가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물 투여 등에 의한 강제 성폭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피해 여성들이 어떤 뭐 술집에서 어떤 접대부로 하는 윤락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여성들인데, 이분들이 그런 약물에 의한 강제 성폭력을 당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계속 여러 가지 협박에 의해서 피해가 지금 확산됐는데, 이분들이 분명히 명백하게 나는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성접대 의혹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성접대 의혹 사건이 아니라 성상납 의혹 사건이 아니라 성폭력 의혹 사건이다라는 거고요. 그것도 한 명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라 2명 이상의 합동.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공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고, 합동에 의한 2명 이상의 합동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는 특수강간죄라고 해가지고 공소시효도 15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자꾸 성접대 의혹으로 축소시켜가지고 성접대가 되면 이제 뇌물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공소시효가 15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조사 하나 만화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공소시효 가지고 지난주에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공소시효는 여기 지금 피해자 변호인단에서 활동 중이신 김학의 피해자 변호인으로 활동 중이신 이찬진 변호사님이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밝혔는데, 이 사건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전형적인 특수강간 범행이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동영상의 내용을 보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성관계, 동의에 의한 성관계도 아니고 성폭력 사건이다. 그것도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약물 투여 등에 의한 특수강간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심각한 범죄인데, 이런 심각한 범죄가 왜 이렇게 덮였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김학의 차관도 문제지만 이 검찰 간부들 상당수가 연루된 이런 사건이다 보니까 자꾸 검찰 내부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 가지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에다가 압력이 들어온 거예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이거 적당히 넘겨달라, 이런 식으로 압력이 들어왔고, 그래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원래는 이 조사팀을 다른 사람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조사팀이 당연히 제대로 조사를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부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 사건의 피해자가 한국 여성의 전화든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사건을 재비당시켜라. 지금 현재 기존의 조사팀을 못 믿겠다. 강력하게 성토를 했고, 그 결과 김학의 사건이 재비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김학의 사건이 지금까지 상황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이 피해자분이 정말 용기 있게 나서 주셨고, 그 다음에 한국 여성의 전화 등 시민단체에서 같이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이게 2018년 1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배당을 하긴 했는데, 재배당을 받은 그 조사팀이 제대로 조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는 과거사위원회가 이 조사위원회, 잠깐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 새로 배당받은 조사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게 뭐냐면은 최순실이 개입됐다. 최순실이 개입됐다는 거 굉장히 큰 이슈죠. 물론 이거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의혹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이 보도가 나온 게 언제냐면은 2019년 3월 6일, 굉장히 최근 일이죠. 3월 6일 날 이 보도가 났는데, 어떤 뜻이냐면 하면은 최 씨가 김 전 차관의 부인과 모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만나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 그러니까 김학의 차관의 문제가 알고 봤더니 부인에서 비롯된 거예요. 김학의의 부인. 그 부인이 최순실과 모 대학의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만나서 친해진 사이더라. 그러면은 무슨 뜻입니까? 마치 우병우의 부인이 최순실과 친분을 맺어가지고 우병우의 부인을 통해서 우병우가 이 출세 가도를 달렸던 것처럼, 박근혜 시절에 출세 가도를 달렸던 것처럼, 김학의 차관 역시 그 부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어가지고 김학의라는 사람이 법무부 차관까지 되고 나중에 장관까지도 될 수 있었던, 또는 총장까지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확정적인 사실은 아니고, 지금 새로 배당받은 조사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고, 그 의혹은 바로 기존의 박관천 전 경정을 면담 형식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 박관천 전 경정은 박근혜 시절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에 관련 보고를 했던 것으로 잘 알려졌던 분이죠. 그래서 당시에 박관천 경정이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가 맞다라는 보고를 계속 했는데,
그대로 차관으로 임명해버리더라. 라는 겁니다.